네, 슈팅스탁 일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정리와 다음 주에 대한 대비 모두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주목했던 5월 FOMC 회의에서는 시장의 예상치대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금리와의 격차가 1.75%포인트로 최대로 벌어졌는데요. 이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서 연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미증시 3대 지수 일제 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두면서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오늘 특징적인 것은 여러 뉴스를 받으면서 바이오 관련주에서 오름세를 보인 점입니다.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2,494선으로 500선 이탈되며 거래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제 대비 0.02% 내린 2,500.94포인트로 2,500선 간신히 지키면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사자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매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오후 2시부터 순매수로 자리했습니다. 400억 원가량 물량 담았고요. 개인은 이거래일째 물량 사자세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 기관은 이거래일째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기금, 금융투자 쪽에서 비중 크게 물량 출하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약세로 842선으로 출발했습니다. 등락을 보이던 지수가 오후 1시부터 상승 전환되었는데요. 어제 대비 0.22% 오른 845.06포인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수급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홀로 1,800억 원가량 사자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오늘도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로 내려오면서 9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각이 되면서 더 이상 연준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쪽으로 집중을 한 것인데요. 어제 대비 15원 40전 내리면서 1,322원 8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공대원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FOMC 회의를 소화한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종목과 정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이죠.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공대원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온 네. 종목은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치매 관련주로서 아주 오늘 상한가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좀 보인 것 같아요. 시가가 한 5% 정도, 6% 정도 떠서 시작했지만은 한 30분도 안 돼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아무래도 1911에서 이제 도나네맘이 임상 3상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결과가 나오면서 공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가파르게 좀 오름세가 수급이 좀 쏘였고 한 1,200명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인지 능력이라든지 혹은 일상생활 이런 기능이 좀 저하되는 게 좀 감소되는 게 좀 발표가 되면서 한 35% 정도 감소세가 보였고 그리고 차후에 진행 단계에서도 39% 정도 감소세가 좀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 내로 FDA한테 승인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 소식 때문에 가파르게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로 본다면은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방 추세가 좀 아직도 유효한 상태고요. 지난 작년 한 1월 달이죠. 이때 부분만 해도 단기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잠깐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재무 상태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매출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누르는 압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단발성 이벤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강한 저항 라인 때문에 다시 수급을 토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은 단기성으로 수익을 안전하게 챙기시는 것을 좀 권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메디프론이었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1911 미국 치매 신약 도나네맘 이 효과 입증 소식에 갭으로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술적 차트를 볼 때는 추세의 하방 추세가 더 유효하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수익 실을 해보는 쪽으로 의견 주셨네요. 말씀해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며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창용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는 이제 개별주 장세가 네, 진행될 맞아요.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증시가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좀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일단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FOMC와 더불어서 부채 한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가 좀 문제고요. 부채 한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공화당 쪽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를 올리려면 올려라. 하지만 정부에서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줄일 건 줄여라. 지출 줄여라 이런 얘기고 민주당 쪽 얘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부채는 상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사실 이제 부채 한도가 있어야 되는 원인은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가 없으면은 모든 그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다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채 한도가 있음으로 해서 의회의 그런 각각의 그런 의결 없이 바로바로 이제 정부 내에서 정부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하원 쪽 같은 경우에 공화당이 일단은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 상원 쪽은 또 반대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증시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도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술주의 비중이 많은 이제 미국 증시 안에서도 최근에 오늘장도 그렇고 어제장도 그렇고요. 어제장이죠. 그래서 어제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아시아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약세가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 안에서 오늘 뭐 베이비 스텝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그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가 확대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에 대한 수급에 대한 약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개별주에 대한 흐름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특징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캐스피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급등락이 심했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단말기용 안테나를 전문적으로 좀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페라이트 시트 제조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거의 60% 이상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면서 페라이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급등량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트레이딩성으로 단기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거시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앞서서도 이제 개별주 그리고 종목 장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다음 주도 아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해서 크게 뭐 긍정적인 요소나 이슈가 없는 한 다음 주도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 다음 주에도 더 급등량이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성으로 접근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캐스피온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최대치의 거래량이 나왔지만 고가 대비했을 때 좀 눌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좀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월요일장 공략하시다기보다는 화요일장 정도에 일거래일 정도 쉬었다가 천천히 트레이딩성으로 공략하신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적 상황 말해주셨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채무 불이행 디폴트 우려와 함께 미증시 기술주 약세와 함께 아시아 증시 전반 침체된 분위기 말해주셨습니다. 캐스피온 경우 오늘 상한가 후 윗골이 길게 달면서 5% 상승에 그쳤죠. 페라이트 관련주 오늘 시간 외에서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수급 부진으로 개별주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동일하게 개별주 장세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공대원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인성정보라는 종목이고요. 네, 아무래도 원격 의료 관련주로서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 거래량이 좀 터진 상태에서 강한 흐름을 좀 보였고, 경제계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제도화를 좀 추진한다고 공동 성명을 처음에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의 개정안을 좀 통과시키면서 허용하면서 그러면서 좀 강한 흐름이 좀 유입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보다는 재무는 보다 좀 좋은 상태예요. 매출도 좀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약 한 7배 정도 좀 늘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대폭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치매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게 단기성으로 접근할지 중장기성으로 좀 접근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최근에는 9월 달부터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 수익 구간이면은 좀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어제 미증시에서도 이제 시외로 은행권 문제가 또 다시 재차 좀 우려감이 좀 발생하고 있죠. 팩웨스트가 매각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 60% 정도 하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할 수가 있고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인성정보였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 통과하며 시세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거시적 금융 리스크 내재되어 있는 만큼 보유하셨다면 인성정보 수익 실현으로 정리 의견 드렸습니다. 이야기 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창용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6% 급등한 종목이고요. 네. 이제 종목명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일단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SK 그룹의 바이오 그룹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파마 머크와의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이슈로 인해서 오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다만 이제 1분기 실적 면에서 조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드리면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바이오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매출이 9,200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사실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매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70% 이상 감소를 하게 되면서 코로나 특수가 빠지고 나서 이제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사실 이제 독감 관련 백신을 주력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위탁 생산에 대해서 매출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1분기가 적자가 나왔고 2분기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보면 2분기도 그렇게 막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의 돌려보게 된다면 2분기에 기존에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구축하고 있었던 독감 백신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이 어디까지 또 매출 캐파가 또 늘어날 것인지.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이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주력을 했었다면 이제는 또 달리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임상, 2상, 3상 진행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 단계가 언제 마감이 될지, 언제 이 임상 단계가 끝날지 이 부분도 주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16% 급등을 보여줬는데 네. 이 부분은 일단 일시적으로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차트만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거래량을 분출을 하면서 1차 뭐 돌파가 나왔겠지만 바이오 종목들의 전체적인 흐름과 패턴을 놓고 보게 된다면 어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바이오가 개별 이슈에 의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통 이제 바이오가 뭐 임상 3상은 통과했다던가 아니면은 출시 예정이라든가 이런 목전에 왔을 때 사실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200% 300%는 그냥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좀 별개로 일단 단기성 이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16%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흐름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오늘의 상승이 또 이어질 것인지 주가가 연속성을 떼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무부호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다가 이제 대기업 종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얼만큼 매출 확보를 하고 영업이익 그리고 수익성을 개선할지가 이제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공략을 하시려면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급등을 보여줬지만 트레이딩성보다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을 SK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의 상승을 단기성으로 말해주셨고요. 코로나 특수 후에 매출액에 대한 생산 부분은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 독감 백신에 대한 생산 능력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파이프라인의 이런 진행 과정 체크해 보시고요. 공략을 하신다며 모아가는 전략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이창용 대표님께서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다음 주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근데 제가 앞서서도 계속 먼저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다. 뭐 종목 찾기가 되게 여러분들도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주도주가 없는 시장일 때도 특히나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 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시장 안에서도 크게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8시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5월 달에 어떻게 또 수익을 내는 준비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입니다. 다음 주 5월장에서 어떻게 수익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대현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3일 어제 매수했던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어제 7% 상승세를 보였고요. FOMC 회의 이후인 오늘은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은 철강 관련주로서 네.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파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철강이나 구리 쪽은 좀 경제 바로미터로서 네. 경기 침체가 좀 부각되면은 좀 하방으로 압력을 받아서 좀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경기의 확장으로 좀 부각이 되면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지금 추세가 좀 꺾였다고는 보이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손절선을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손절선은 51,000원 부근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나 그제 부근에 니켈의 국내 처음으로 좀 건설 설립 소식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됐었는데 그 모멘텀이 좀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같은 지금 흐름입니다. 네. 예, 차트로 보면은 다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볼 때는 구리 쪽도 그렇고 철강 쪽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흐름이 네. 이탈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서 이구산업도 그렇죠. 지금 21선 타고 아직까지도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풍산도 그렇고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경기 바로미터 경기 민감주입니다. 아직 추세 꺾이지 않았고요. 손절 라인 51,0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6일에 매수했던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오늘 장중에 23% 급등을 나왔다가 안타깝게 좀 윗골을 달며 응봉으로 마감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10% 수익에서 34%로 갑자기 올라왔는데 에코플라스틱은 어떤 전략 주셨을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로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아무래도 전기차의 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지속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차 부품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원자재까지 같이 좀 오름세를 좀 보인 것 같아요. 지금 차트로 보자면은 아직까지도 흐름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만약에 추천 드렸던 부근에서 지금도 들고 있다면은 뭐 지금도 수익권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과거에 올랐던 2006년도에 지금 고점 부근이 지금 부근입니다. 8,400원 부근이 과거의 고점 부근인데 많이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네. 이제 거래량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전하게 리스크 차원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저점 높여가며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지만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2일에 매수했던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입니다. 앞선 포스코 스틸리온과 마찬가지로 어제는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FOMC 회의 이후에는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구산업도 비슷한 의견 주실까요? 네. 네. 네, 이구산업도 지금 한 이때 나간 것 같은데 네. 이때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뭐 들고 있으신 분들도 지금 이미 아직도 수익권일 것 같아요. 네, 수익권이죠. 지금 팔아도 수익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은행권 사태가 의견이 좀 일각에서는 아직도 은행권이 좀 꺼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다른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JP 모건 CEO는 은행권은 다 안정이 됐다. 의견이 좀 엇갈려요. 애널리스트 쪽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고 이렇게 엇갈리는 만큼 좀 불안감이 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지만은 네. 그래도 오른 만큼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일부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좀 수익 실현을 좀 안전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구산업 57% 넘게 수익 달성한 종목이죠. 현재도 수익권이지만 미국 은행 금융권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리해보는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9일에 매수했던 로봇 감속기 관련 종목 SP 시스템스입니다. 3거래일째 상승 마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P 시스템스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것도 로봇 감속기로 그때 한번 네.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당시에도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지지 구간이 12,300원 부근을 좀 지지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 의견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도 지지 구간 좀 지지하고 8% 정도 오름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누르메카도 강한 흐름을 미국 시장을 좀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였듯이 지금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눌림 구간에 좀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아직까지 좀 더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누르메카도 추세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레인보우 역시 물론 지금 눌린 구간이고 비록 지금 다 눌리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미래 산업인 만큼 로봇이나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혹은 드론이나 이런 쪽은 좀 더 들고 가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지 라인 12,300원 지난 AS와 동일하게 주셨고요. 로봇주 전반 눌림 구간에 있는 만큼 기술적 반등 기대하면서 보유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2일에 매수했던 셀바스 AI입니다. 목표 수익률 도달 후에 목표가 좀 3만 원까지 상향해서 봐주셨는데요. 이후에는 오늘은 약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셀바스 AI 지금도 수익권이긴 한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직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원인으로 따져보면 국내 시장 안에서 믿을 만한 테마주들이 많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AI나 로봇 관련주들 앞서서 공대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세바스 AI 기업만 놓고 봤을 때 음성 합성 시장 안에서 단연 국내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좁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AI 시장 그리고 챗 GPT 시장이 확대가 되려고 할 때 지금도 확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 캐파가 시장에서 늘어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매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단연 1위인 기업들 그리고 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면에 있습니다. 제일 빠르죠. 그래서 그 점에 놓고 봤을 때 세바스 AI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술적인 포인트만 보더라도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주가 눌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눌림이 나왔던 상황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제로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챗 GPT 좋습니다. 뭐 미국 시장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미국 주식 시장 안에서도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가 기존에 2년 전에 사실 메타버스가 사실 강세를 좀 보여줬었죠. 네. 근데 다만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상용화도 그렇게 막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을 축소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세바스 AI가 영업도 잘하고 지금 매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간 모델인 것인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세바스 AI를 가지고 나온 것은 그래도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업종 중 하나인 네.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 속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일단 도달을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오늘 장에서도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이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3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끌고 간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공략 유효하다 말해주셨습니다. 기술적 볼 때 올해 1월 큰 상승과 함께 눌림에서 매수 전략 주신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갖춘 종목입니다. 3만 원 선 그대로 목표가 유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3일에 매수했던 덴티움입니다. 어제 4% 상승, 오늘도 장중에 5%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덴티움은 또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일단 덴티움은요. 네. 걱정할 게 없는 종목입니다. 사실. 계속, 네. 삼박자가 두루 네. 있는 종목이고 사실 우리 국내 최근에 5월 초, 4월 말까지 굉장히 힘들었었죠. 근데 그쵸.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던 종목은 이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 레벨업이 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덴티움의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계속적으로 기간 이외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등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성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50%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 그래도 최소한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한다, 매수를 한다 했을 때는 덴티움과 같이 수익성 높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 수익률은 아직은 도달은 못했지만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 목표 수익률은 금방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덴티움과 같은 종목들, 수익성이 높은 종목들은 장기적인 투자 모델로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끌고 간다, 이런 종목을 찾는다 했을 때는 이런 덴티움과 같이 수익성 높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하락 대비, 시장 변동성 대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덴티움은 지금도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중기적으로 중기적 성향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 가능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거래일, 다음 주에도 매수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오랜 기간 보시면서 공략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덴티움 걱정할 종목이 아니면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장 장세에서도 이렇게 수익성 나오고 실적 높은 종목을 공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로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3월 28일에 매수했던 미래반도체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94% 넘게 달성한 종목이고요. 오랜만에 다시 AS 주셨습니다. 재공략 차원으로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만 봤을 때는 많이 내려갔고요. 네. 9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미래반도체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 신규 상장주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오버행 이슈가 있지만 그 안에서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99% 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유통을 하는 기업,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유통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 소식과 함께 사실 4월 초에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을 상승을 많이 이끌었었죠. 그래서 그 점을 통해서 이제 미래반도체가 상승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일단 미래반도체도 앞서서 덴티움과 같이 중기적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성은 사실 좀 맞지는 않는 게요. 네.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뭐 크게 뭐 급등락이 있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모아가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와 계획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모아가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통 증권사에서 최근에 컨센이 나오는 게 3분기 정도에는 재고 자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정도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계속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미래반도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래반도체도 지금 현재 2만 원대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매수한다기보다 최근에 시장도 어렵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시면서 조금 더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32,500원대 제시해 드리면서 공략할 수 있다, 모아가는 종목 미래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삼성전자의 파트너사입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재고자산 감소 기대감도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 최근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중기를 모아가는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는 32,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장비 기업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난 화요일 때 재공략 AS 주셨고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떤 의견 추가로 주실까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이제 계속 공략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네. 뭐냐면, 워낙 이제 반도체 쪽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그렇고 워낙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다운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옥석주를 가린다고 했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만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태양광 장비 쪽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사업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률 또한 20%를 넘게 기록을 하고 있고 3년 연속 그리고 4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2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찾는다 했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앞서서도 이제 신재생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은행 리스크가 미국에서 은행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 관련한 섹터들은 그래도 견조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장비에 대한 사업 역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4% 이상 좀 눌림을 받고 있지만은 네. 이 종목도 충분히 공략을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은 18,000원대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짧은 스윙 정도로 좀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적인 역량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가 앞서서도 뭐 덴티움이나 다른 종목들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종목은 조금 다르게 좀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스윙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18,000원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공략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뿐 아니라 태양광 쪽 재료까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세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스윙으로 단기 목표가 18,000원 제시해드렸네요. AS 도와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창경 대표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뭐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매수를 하고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그게 이제 수익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좀 판가름하기 쉬운 요소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릴 종목은 최근에 수급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적 또한 우수한 종목 그리고 5월 달에 이외 종목 이외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5월 달 어떻게 또 이겨내고 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또 대처하면 빠르게 5월 달 변동성 시장 안에서 대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의 레벨업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전략적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급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까지 우수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코너이죠. 먼저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앞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로봇주 들고 왔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선별해서 들고 왔고 지금 아까 앞서 로봇주들이 다 눌림 구간에서 좀 맴돌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고 지금 처음에 전기차가 잘 갔었고 뒤이어서 전기차 부품이 가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이 가고 나중에는 길게 보면은 결국 이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대체해서 생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재 로봇주가 오름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종목명은 T-로보틱스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앞전에 SK랑 2차 전지에 대해서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 계약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차랑 SK온 한 6조 정도 규모로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 물류를 자동화 공급 계약을 좀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앞으로 뭐 대규모 신규 계약이라든지 수주라든지 그런 기대감과 모멘텀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지금 박스권이 눈에 띕니다. 지금 14,000원 부근에서 지금 17,000원 부근 이게 주봉인데요. 매 주마다 좀 반복하고 있어요. 이번 주고 지난주고 지지난주고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반복적인 흐름이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 물론 윗골이 달고 이번 주처럼 지수 영향으로 좀 말아내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좀 반복적인 흐름을 보이는 만큼 손절선은 짧게 2% 잡고 대응을 하고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매수 권하고 목표가는 5%로 15,800원 잡고 대응을 하고 손절가는 짧게 2% 14,660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에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룰림에 있는 로봇 업종 T-로보틱스를 추천드렸습니다. SK 현대차 공급 계약 부분과 향후 상승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목표 수익률 5%, 목표가 15,800원, 손절가 14,66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힌트요. 네, 힌트죠. 종목명 힌트를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면 원하시는 걸로. 네. P로 끝나는 네 글자 종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수익성이 높은 종목이 시장 눌림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영위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제가 오늘 8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또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이고요.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50%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85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400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관에 계속적인 매수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제일 믿을 만한 건 수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과 뭐 금융투자 단기적인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차트를 조금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가격적인 메리트,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중 하나인 이 종목이 사실 최근에 상승 패턴 좀 보여줬다가 단기적인 눌림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성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 수익률은 5% 정도 잡고 가고요. 1차 목표 수익률 5% 정도, 그리고 그 이후의 전략은 제가 오늘 8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P로 끝나는 네 글자 종목입니다. 수익성 높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이고요. 기관의 계속적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5% 제시해드렸고요. 추후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사실 네. 많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또 금리 인상을 주어질 것인지, 뭐 사실 동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사실 따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5월 달도 약세 수급, 외국인의 수급은 선별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칠 수는 없죠. 다만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섹터를 찾고 종목을 찾고, 그리고 비중을 또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계좌 투자적인 전략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5월 달에 또 시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돈의 5월장에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이차균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